하는 동영상 상영과 정견 발표 시간이 있겠고 곧이어 합동 토론회와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 방법은 종이 투표며 한 후보만 선택하는 1인 1표 방식입니다. 자세한 투표 방법은 투표 개시 전에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발표와 함께 오늘 선출된 후보자의 수락 연설이 있은 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도지사 후보자 선출대회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도지사 후보자 선출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 순서입니다. 개회선언은 양승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도지사 후보자 선출대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네, 개회가 선언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상회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주 중앙당 선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 순창의 고향이신 진선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전정희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중 중앙당 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현 중앙당 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론조사 선거인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최고위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에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학과 1회 졸업생인 단원고 박육분 선생님도 실종돼 포함되어 있어 전북 지역의 애절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후진국경사고로서 인재이자 관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로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린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와 무료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인의 심정으로 사죄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를 대표해서 국민 앞에, 전라북도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 슬픔 속에서도 6.4 지방선거는 치러야 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선출대회를 부득이하게 치를 수밖에 없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대회에 이르기까지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북도당 공동위원장님이신 이춘석 위원장님, 조배숙 위원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 여러분, 지금까지 전북도당을 아무런 불협화 없이 훌륭하게 이끌어가신 조배숙 위원장님과 이춘석 위원장님께 커다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중앙당 선관위원이시고 전북 순창의 고향이신 진선미 의원님,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의원님이신 김성조 의원님, 전정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또 중앙당 사무일에 아주 바쁜 가운데도 함께 계신 김현중 사무총장님, 김종인 사무총장님께도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자랑스러운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님들, 기호 1번 유성혁 후보님, 기호 2번 송하지 후보님, 기호 3번 강봉균 후보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큰 정치 지도자들께 선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오셨습니다. 세 분 모두 전북도정을 이끌 충분한 자격과 능력, 그리고 깨끗한 도덕성을 겸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후보님께 우리 모두 커다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후보자 선출대회가 성사되도록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론조사 선거인단 여러분에게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0만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거인단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는 오만과 독선, 불통과 불신, 그리고 국민 불안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할 때는 기초연금 공약부터 4대 중증질환, 고교 무상교육, 군복무기간 단축, 전시작전물 환수, 반값 등록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선거역을 파기한 거짓말 집권 세력,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어디뿐입니까? 이곳 전라북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라북도 대선 핵심 공약 7개 중 5개 공약이나 5개 공약이 후퇴 지연되겠습니다. 미생물 융목화, 과학기술단지 건립 문제, 부창대교 건설, 그리고 새만금, 정읍, 남원에 있는 동부 내륙권 국도건설 공약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도익산 릴렉센스 프로젝트 공약은 사업 실행에 필요한 164비 36억 편성에 몰려 공약이 후퇴 형태를 거듭할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 거짓말 정권,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앞장서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탕내고 있는 새누리당 민주당 독점을 반드시 견제해낼 선거입니다. 중앙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 권력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권력마저 새누리당이 갖게 된다면 이는 곧 권력이 견적 없는 절대 권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가 됩니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권력의 견제와 권력의 균형을 실현시켜 주셔야 합니다. 권력의 분정과 견제에서 이번에 꼭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모아줄 것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론조사 선거인단 여러분, 오늘 전북 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통해 최강 최적의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님을 선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새정치민주 여러분, 공론조사 선거인단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 여러분, 여러분이 뽑아주신 후보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보고 단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이준석 공동위원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새정치연합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공론조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깊은 슬픔과 예도를 필요합니다. 어른의 한 사람이자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겁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도지사 후보를 뽑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이 각오와 단절된 새로운 정치,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위해 탄생한 만큼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후보를 공선거인단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기까지 과정을 보면 도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협화음과 번복이 있었습니다. 중앙당과 도당의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중첩되어 새정치에 맞는 과정을 전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분이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공동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유불리에 있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당내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전북의 영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에 집중되는 경제력과 인구수의 감소, 지역주로에 의한 차별과 도세 유학화,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오늘 선출된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의 이름을 대표하는 당당한 후보로서 현실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강력한 후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호 1번 유석엽 후보는 젊고 역동적인 후보로서 전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확실한 역량이 있는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송하진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통해 진정성 있는 도전을 펼쳐나갈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강봉균 후보는 풍부한 경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힘있는 경제도시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분이 후보가 되시더라도 도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밖으로 환영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세 후보자를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책임, 둘째도 책임, 셋째도 책임입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그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이 사는 게 어려울 때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이 궁핍할 때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전북의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 개개인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 수 있고, 도민들이 한숨을 지을 때 어깨를 두드릴 수 있고,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눌 후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동도당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의 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원, 시의원 후보 모두 그 책임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전북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함께 숨쉬는 그런 전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질책과 꾸중으로 감춰주시는 애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춘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배숙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배숙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먼 걸음을 해주신 도지사 후보 선거인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에 나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이 중대한 행사가 저의 정치적인 고향인 익산에서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전북의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그런 중대한 소임을 가지고 먼 길 마다 않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또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열망이 뜨거웠고, 새로운 정치를 모토로 우리는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정치를 실현하고자 많은 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크고 작은 그 당내 선거에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능력 있고
소신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후보로 되지 못하고 낙선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연을 듣고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 경선을 위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 팽팽했던 대립 가운데도 우리는 타협과 협상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경선을 위한 오늘의 대타협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당원 그리고 도민의 뜻에 끝까지 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세 분의 후보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지금 저기 입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지와 선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전북도지사 후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북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서 무한 경쟁 속에서 피폐해져만 가는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북 도가에는 300만 도민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북 도민은 185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능한 우리 도지사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책과 인물과 리더십을 보고 판단해서 정말 우리 당의 도지사로서 잘 뽑았다, 전북 도민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후보다, 이런 평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일치 단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정통 야당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승자는 함께 감싸는 포용의 정신을 보이고 패자는 대의를 위해서 승복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아름다운 단합의 장을 이뤄갑시다. 그래서 묵은 감정을 싣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과에 승복해서 미래의 전라북도의 희망찬 도정에 함께하는 승화된 경선의 장으로 피날레를 장식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 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한 장이자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실천해가는 출발선입니다. 더 나은 전북을 향해서 나갑시다. 그리고 또 더 힘찬 전북을 향해서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조배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춘서 조배석 특급 공동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예정위원이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행위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견 발표와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각 후보 측 대리인들이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며 시간은 각 7분입니다. 먼저 발표 시작 전 1분간 후보의 동영상이 상영됩니다. 동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2회 울리고 6분이 경과하면 예비 타종이 울립니다. 7분이 경과하면 타종이 마지막으로 울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정견 발표 종료 1분 전 예비 타종이 울리면 후보자께서는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견 발표 시 연호, 인사, 명함 배부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구호, 연호 등 정견 발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정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추첨에 따라 기호 1번 유성혁, 기호 2번 송하진, 기호 3번 강봉균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호 1번 유성혁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유성엽은 약속입니다. 6년 전 국회의원 선거, 유성엽은 약속했습니다. 정읍에서 국회로 출퇴근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로 출퇴근했던 유성엽. 우직하고 뚝심 있게 약속을 지켜온 유성엽. 이제 유성엽이 다시 약속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군을 찾아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누구나 약속하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전북의 유쾌한 변화. 약속의 정치 유성엽만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유쾌한 변화 기호 1번 유성엽. 유쾌한 기호 1번 유성혁, 기호 1번 유성혁 후보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금쪽 같은 시간을 내신 선거인단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도 하나 발도 하나 전북을 1등 시킬 후보도 하나 기호 1번 유성엽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28일째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책임을 동감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침몰 직전의 세월호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는 전라북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이대로 가다가는 푹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유성엽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전북은 이대로 수질러 왔느냐, 다시 떨쳐 일어설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전라북도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저 유성엽이 일어서서 전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저 유성엽은 도전입니다. 저 유성엽이 달려온 12년의 정치 역정, 도전과 성취였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있었지만 기어이 역경을 뚫어냈습니다. 여러분,
43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읍시장에 나섰습니다. 기반도 없는데 떨어질 생각 왜 나가느냐? 가만히 있어도 중앙에 가서 장관을 할 수 있을 텐데 뭐하러 떨어지는 선거를 나가려고 그러냐? 정읍을 통해서 모범적인 지방정치를 내보겠다는 일념만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읍시장에 나섰습니다. 힘들었던 선거였지만은 당선되었습니다. 저 유성님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천장만 주면 막대기만 꽂아놔도 허수아비만 세워놔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탑박 호람에서 무사적으로 2번 연이어 국회의원을 뚫어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어렵다고 하는 일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 제가 분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정부도 포기하고 지방정부도 손을 들고 있는 농업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사업 이제 국가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삼아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신중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주택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새만금 제한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유성엽은 약속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6년간 지역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퇴근 정치를 하였습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멍청한 정도로 무색하게 똑심있게 출퇴근 정치를 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 도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가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군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북 발전의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유성엽은 준비된 젊은 도지사입니다. 행정과 정치, 지방과 중앙을 두 섭렵한 이곳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경험을 한 도지사 후보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 나이 55살입니다. 한창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또 국회에도 중앙부처에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살아있는 인맥들이 절비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전라북도의 우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원군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차지해야 할 정당한 몫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성엽이 추구하는 도정은 도지사 자신을 위한 도정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칠 것입니다. 솔직한 도정, 내실 있는 도정이 유성엽이 추구하는 도정입니다. 여러분, 도전과 약속의 유성엽, 준비된 젊은 도지사 유성엽에게 전라북도를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후보의 의견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송하진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송화진, 전주 한옥마을을 한 해 500만 명이 넘게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세계 세 번째로 고성능 탄소 섬유를 개발, 탄소 산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송화진은 한옥마을을 성공시킨 것처럼 전라북도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민의 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 전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직한 도지사 송하진.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 전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기호 2번 송하진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송하진 후보입니다. 전라북도의 명운을 가를 위대한 선택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잔인하고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차게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등 우리 전라북도를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거인단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대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동서남북 끝단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를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자존심을 세워나갈 것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자.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300만 시대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중앙 근무 시절 예산을 직접 다뤘습니다. 중앙 예산 확보의 길속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전주시장 8년은 저에게 사람과 돈이 모이는 비법을 터득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을 최근 가보십시오. 8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전주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른바 굴뚝 없는 산업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를 뛰어넘어서 전라북도 전역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연간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전라북도로 찾도록 할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가든 전국에 가야만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별화된 전라북도를, 그래서 한국 속에 가장 진정한 한국 같은 전라북도를 저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가치, 문화와 예술, 체육을 산업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태 자연을 아름답게
어디서나 편안하게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 권역 전체를 토탈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는 또 다른 전국적 관광 명소를 시군별로 한 곳 이상 저는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이 찾는 고장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300만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을 조기에 앞당기고 절도, 항만, 도로, 마이스 기반을 확충한다면 300만 시대는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도민 소득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스스로 힘있는 도지사를 자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향식 시대가 아니라 상향식 내활적 발전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아닌 남이 중앙정부가 우리를 관심을 갖도록 있도록 우리의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전주시장 8년 동안 대한민국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결국 국가산업으로 전환되는 탄소 선호 산업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이 이미 1조 2천억을 전주에 투자했고 생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성화, GS칼텍스 40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금 전라북도에 입주하기위해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100조 원대의 탄소 소비 시장을 확실하게 전라북도에 붙이겠습니다.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들, 힘든 사람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요람의 꿈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제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출산육아 보육 교육 인저 양성에도 온갖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소외와 산업시대의 낙후를 벗어납시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자존심이 역사 속에 우뚝 솟아나게 합시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손톱이 짓무르도록 어둠이 올 때까지 논밭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평생 한몸을 고집하시면서 항일에 앞장섰던 아버지를 그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던 푸른 대나무처럼 곧고 깨끗하게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직한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송하진 후보의 종교원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강봉균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시겠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 전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힘있는 경제 도지사 강봉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앞으로 4년 동안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도지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나와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187만 도민들은 오늘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밝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차기 전북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니 해도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점점 낙후되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까지 나와도 마땅히 일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외지로 떠나가야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이나 자영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 도정을 맡아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많은 좋은 직장을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도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새만금 사업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 전북도민들을 심각하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도 2018년이나 돼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문제는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만 많이 끌어오면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부안에 만든 이러한 300만 평 규모의 관광단지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착수해야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재정경제부에서 장표가 굵어서 장관까지 했던 이 사람이 앞으로 장관의 방을 문턱을 달도록 찾아다닌다면 저는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다가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자신도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수습할 때 저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나 금융기관장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산 국회의원 하면서 현대중공업을 유치할 때 정 회장을 잘 알았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나 국가 예산을 따오는 일은 지방 재정에만 오래 담당에 머물러 있었던 분들과 이 사람이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때 전북에 오면은 전북에 있는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창조경제 시대라고 말합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IT 기술입니다. 전북에는 그러나 IT 벤처기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찬란했던
정보통신기업 붐을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제 전북의 IT 기업도 들여와서 IT 기술이 복합된 창조기업의 기초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선거인단 여러분, 전북발전이 새만금 사업이나 대기업 유치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농도였던 전북을 이제는 고부가 생명과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앞으로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과학기술연구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박사급 고급 인력만 1000명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또한 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전주를 이 나라 한문화 수도로 만들고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계속 몰려올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거인단 여러분, 우리 전북을 변화시키려면 이제 썩어 빠진 지방선거 문화부터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민주당 공천단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에서부터 시장 군수를 하겠다는 분들은 공천 만든 데 필요한 조직 관리하는데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지역을 발전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거인단 여러분들께서 똘똘 이러한 국대 정치를 준엄하게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기호상권 김복균 후보의 정견 발표까지 들으셨습니다. 세 분 후보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 발표를 마치고 바로 이어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와 사회자께서는 추첨에 의해 정해진 토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회는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임성진 교수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선출을 위한 공론토론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주대 임성진입니다.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치열한 경선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곳 전북도지사 경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6.4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방식을 100%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공론조사는 오늘 토론을 지켜본 뒤 최종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75분간 앞으로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질 적임자는 과연 어떤 후보인지 철저하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후보들의 리더십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론토론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이어서 검증토론회, 사회자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서면 질의,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토론의 세세한 규칙은 순서마다 다시 한번 고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아래 사전 추첨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선거인단 여러분의 서면 질의 접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선거인단께서는 지금 바로 좌석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질문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도지사 공론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론 토론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게 됩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정견 발표 시간은 4분입니다. 이어서 정견 발표를 마친 후보에 대한 미니 청문회 시간이 이어집니다. 질문은 정견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짧고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후보별로 각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견 발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송하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하진 후보 나오셔서 정견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삼중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상대적인 낙후 문제, 고도 산업시대의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의 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고도 지식문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을 앞서 나갈 것인가. 삼중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대 농도였습니다. 저는 먼저 친환경적인 농업을 살릴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먹거리 산업이 진정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얘기한다고. 귀농귀촌이라든지 체험마을 등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 그리고 제값을 받는 농업, 그리고 보람찾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고 즐거운 농업 산납정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관광산업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할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가치를 가장 잘 간직한 지역 이미지를 확보하게 해서 우리 전국에 사람이 오게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태자연을 풀고 아름답게 가꾸며 체험이 가능한 농업, 농촌, 관광마을을 만들어서 연간 1억 명 이상의 관광산업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3대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크게 늘려서 도민소득을 2배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입니다. 3개 이상의 대기업과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저는 확실하게 전라북도에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농업기관들이 우리 전라북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김제에는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연계해서 저는 농생명산업특구를 만들고 농생명산업을 확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3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항과 항만, 도로망을 확충하고 컨벤션 등 마이스 기반을 확실하게 자리잡게 해서 전라북도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도 21세기에 맞게 창의산업으로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자연 생태권, 새만금 서해안권, 중추 연남 도시권 3대 번역을 특색 있게 개발해서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 사촌, 어촌이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균형 발전을 저는 확실하게 이룰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겠습니다. 국가 예산, 해외 자본, 민자 유치는 물론이고 공영개발 방식까지 도입해서 지금 바다로 되어 있는 새만금 땅을 우리의 전북 도민의 땅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땅이 만들어져야 새만금에 기업도 들어오고 농사도 짓고 무엇인가 할 것이 아닙니까? 새만금 사업을 초기에 앞당기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기본 도래도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힘차게 했습니다. 전라북도 최초로 대형 할인점 영업 제한 조례를 만들었고 사회적 기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객 1억 명 도민소득 2배 300만 도민시대를 저는 확실하게 이룰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그럼 송하진 후보에 대한 미니 청문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께는 총 2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답변 시간까지 고려해 질문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유성엽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후보님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종합경기장 롯데 개발 문제인데요. 그 롯데 개발 문제는 거래도 형평성을 잃은 거래다. 또 롯데 백화점, 롯데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오면은 전라북도 전역에 중소상인들 재래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그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송하진 후보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신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 KBS MBC 토론회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살리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대기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대기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4월 30일 날 CBS 토론회에서는 내가 물려받아서 직무유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저는 본인께서 추진한 사업이었음에도 전임시장 사업을 또 물려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뭐냐, 종합경기장에 롯데 백화점, 롯데 유통시설 들어오는 문제를 과연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이건 도지사가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정책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마이스 산업의 기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롯데만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애시당초에 롯데부터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마이스 산업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구상기에 나왔고 결국은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을 이룰 수밖에 없다. 네. 다음은 강봉길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송하진 후보께서는 전주시장을 2번 8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년 동안에 전주시의 지역 총생산이 전북의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군산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전주시의 지역 총생산 규모가 전주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유치가 별로 보잘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은 돈을 어디에다 쓴다 하는 것보다도 돈을 어떻게 늘리겠다, 이게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될 텐데 시장 8년 동안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가난한 집안끼리 비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산,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남원 할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산에는 군장 산업단지가 일찍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쯤 강봉민 후보님께서 노력을 했다면 군산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도시가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전주는 공업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업들이 전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수치만 가지고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그 짧은 수치를 가지고 전주가 낮고 군산이 높다, 그래서 군산은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곧 이 사태는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로 유성엽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후보 나오셔서 정견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손에 전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방송된 어느 시사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두 전문가가 새 후보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승현 후보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 요건에 맞춰서 그 공약을 좀 제시했던 부분들이 좀 돋보였고요. 다른 후보들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봉준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공약이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보면 논란이 됐던 게 전국발전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자료집의 내용과 공약의 내용들이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부분들이 또 지적이 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 강봉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에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약간 메모한 정도 수준의 공약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경제위원 관련해서 장관들 지내고 거기 지금 많이 아니까 내가 되면 그런 돈을 많이 끌어오겠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처의 관료를 차관 지낸 지가 20년 지났고 장관 지낸 지가 한 1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네트워킹이 유지될까? 소환일 후보의 왕치수리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게 1년, 매년에 250개의 기업 유치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기억하는데 250개 오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이건 정말 지나치게 너무 불린 공약들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혐오시키고 있다. 이상 두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저 유성엽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공약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문화와 생명의 길로 전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생물, 생명, 한방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예술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시키겠습니다. 대기업 하청경제가 아니라 도민 중심 진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식토끼가 더 중요합니다. 향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견기업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롯데의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신재벌 정책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에너지 자리 가구, 에너지 자리 건물, 에너지 자리 마을, 에너지 자리 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인 전기세 제로로 나아가겠습니다. 유성엽의 아주 진전된 산지 자원화 사업은 동부 산악권을 먹여 살릴 미천이 될 것입니다. 산지의 가치를 10배 이상 올려서 전북 땅의 가치를 5배 이상 되게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버스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년간 3차례 271일간의 전주 버스 파업, 교통 무정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무엇보다도 안전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전북, 생명을 중시하는 전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함성이나 연호는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성엽 후보에 대한 미니 청문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에게 총 2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강봉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성엽 후보께서는 지금 방금도 실현 가능한 공약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 중에서
전북에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서 무료 버스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버스 회사 지원 예산이 연간 500억 내지 600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또 무료 버스제를 하면은 재정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또 이게 공ገብ이 될 텐데 행정 비능률을 생각하면은 실현 가능한가? 저는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상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버스제와 비슷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를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버스 서비스 만족도, 도와 시군 합쳐서 연간 500억 내지 600억 원을 지원하고도 버스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사실은 500억, 600억 이내에서도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해 나가자, 이런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100% 무료 버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 무료 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주로 도서지역, 농촌지역의 교통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제고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무료 버스를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입해 나가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송하진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성혁 후보님 좀 따져보려고 했더니 한 일이 너무 없어서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3,600억 투자해서 분양률 1%입니다. 시장 시절 민속 소싸움 경기장 건립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10억 원에 달하는 적자로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정읍신고 15만 명에서 2006년 퇴임 시에 12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마공원 정읍 유치는 예락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북대 정읍 캠퍼스 유치는 산학협력센터를 정읍 캠퍼스 유치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말 초학이 그지없는 업적들만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 강봉민 후보님께서 주장하셨듯이 버스 공영제 무료 버스 말할 것도 없고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실패한 정책의 재탕, 수소연료 전지를 전국 전 가구에 배치한다는 것, 과연 지방재정 악화를 불러오지 않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놓고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전라북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자,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를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선도를 해서 해결하는 일이기도 해서 이게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대단히 무기력한 소극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순리다, 이렇게 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서 탈원전 시범적으로 가면서 전기세 제로를 실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번엔 마지막 순서로 강봉균 후보의 정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분 이내로 정견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북 경제를 살리는 길은 머리만 해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융복합 소재, 에너지 산업, 식품, 생명 같은 5대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저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관광허브 조성을 서둘러서 추진해야 하고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기업유치 지원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을 기업투자규제 개혁의 전국 1등 지역으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가면은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것을 빨리 조성하면은 어느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이제 중국 경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만들어서 중국에 몰려갔던 선진국 기업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합니다. 관광단지도 중국인들 전용의 의료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중추 도시권 육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북 인구의 80%가 사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를 광역 경제권으로 만들어서 광주, 대전처럼 키워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 익산, 군산 간 급행버스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KTX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 것입니다. 전북을 동북아 농생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농생명 산업을 대중국 수출, 고부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설 10개가 넘는 연구소에 1000명의 박사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동부 산악지대에 있는 농산물, 축산물, 특색 있는 작물들을 수출 산업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2015년까지 완성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발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지 전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자영업을 살려서 지역 수당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령화 사회에 맞는 맞춤형 복지 모델을 우리 전북이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우리처럼 하면은 복지 예산의 낭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대중들의 아주 불편한 교통체계를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강봉균 후보에 대한 민의 청문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에게 총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능한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송하진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유성혁 후보께서도 강봉균 후보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전라북도 공무원조차 업무보고 자료인 줄 알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북발전연구에서 발표했던 자료집의 내용과 공약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책 그대로 베껴져 있습니다. 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한문화 수도, 농생명 허브 등은 이미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티어 새로운 도지사를 뽑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6차 산업화 구호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의인복지 정책도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업을 그대로 베껴 놓았습니다. 한문화 수도 전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도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도 하지 않고 도지사에 출마해서 도민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로운 도지사를 뽑아야 되는가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책이 베껴서 있는 그대로 정책만 결국은 도민에게 발표를 하셨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밝히시고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차에서 7차까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전북의 공약은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뜬구름을 잡는 그것을
공약이다 해서 소득도 2배로 올리고 인구도 200만에서 300만으로 올리고 이런 공약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실책에 일관성 있게 맞추고 전임자가 했던 것을 참고하는 게 맞습니다. 네. 미처 답변하지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주도권 토론 때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엽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균 후보님께요. 그 농업과 IT의 융합 기술은 식량 부족과 식품 안전성 문제의 대안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농업 기술에 부품 및 기반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 다양한 IT 기술을 융합시켜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할 수 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업에 대해서 6차 산업을 거론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산업인 그 농산물 생산을 그 기본을 얼마나 탄탄하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0% 이모작을 시행해서 축산 사료를 해결을 해서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자. 또 그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결을 해서 순환 복합영농으로 가야만이 생산 체제가 제대로 개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항상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특히 강봉규 후보님께서는 우리 농업부 분의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를 가져온 그 FTA 찬성론자십니다. FTA 찬성론자로서 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와 저와 경제를 보는 시각 차이는 우리 국내 시장끼리, 산업도 중소기업, 향토기업끼리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거대한 중국 시장을 향해서 친환경,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의 생명산업을 키워야 우리 농업의 장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우리 전북농협을 탈바꿈시키는 게 마치 기존 생산을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네.